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식신동 고박사고요.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머니투데이라는 경제방송에서 주식 강의 그리고 종목 추천 등등 한 3년 정도를 쉬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를 생방송으로 매일 했었습니다. 매주 쉬지 않고. 이렇게 했던 좀 전문가였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만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종목 추천을 드리려다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좀 생각이 든 게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고?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아 진짜 뜻을 아직 진짜 뜻을 아직 모르실 수 있겠구나. 눈높이를 좀 낮춰봐야겠다. 눈높이를 좀 낮춰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단타 매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이 단타 관련된 얘기들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금 괜찮다 하고 하시고 반응이 좀 괜찮으면요. 뭐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질문 받은 걸 왜 깜짝 놀랐냐면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조지표를 하나도 안 쓰거든요. 보조지표를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보조지표를 만드는데 몇 년 엄청나게 진짜 고생해가지고 만드는데 몇 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보조지표 지우는데 나중에 또 몇 년이 걸렸거든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과정들을 깨달아가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화면을 봅니다. 아마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완전 깨끗한 기본 차트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걸 빨리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또한 답이 아니지만 결국에 많은 보조지표들은 후행이에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보조지표를 사용한다 하시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를 써야지 그게 맞아요. 나만 알고 있으면 맞지 않습니다. 남들이 거기서 똑같이 해줘야지 거기선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지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들이 다 쓰는 게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고 거래량입니다. 이거는 뭐 지우실 수도 있는데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평선 안 쓰는 사람 없고요. 거래량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딴 거는 반박을 하려면 반박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동평균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쓰는 사람 없다 봐야죠. 다 쓰기 때문에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쇼킹받은 것 중에 이동평균선이 뭔지 알고 계신가? 이동평균선이 뭔가요? 5일 이평선. 이동평균선 줄임말 이평선. 5일 이평선이 뭔가요? 10일 이평선. 대표적으로 쓰는 이평선이 여기 좀 나와 있는 것처럼 5일부터 10, 20, 60, 120 이걸 많이 쓰시잖아요. 뭐 거기서 좀 추가해가지고 뭐 240일 정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뜻을 알고 계신지 이 뜻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동평균선의 뜻 5일 이평선 뭔가요? 제가 그 약간 좀 이게 일교차가 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일 이평선이 뭔가요?
예, 보시게 되면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핑크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이 5일평선이 뭔가요? 5거래일 동안의 주가 평균 가격입니다. 5일이평선은 5거래일 동안의 주가 평균 가격이에요. 20일은요? 네, 20일 동안이겠죠. 20일 동안. 120일은 네,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 뜻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뜻이냐? 일주일에 몇 거래일입니까? 일주일에 몇 거래일? 5거래일. 한 달에 몇 거래일? 20거래일. 자, 보겠습니다. 5일 이평선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20일 이평선은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60일은 네, 3개월. 120일은 네, 6개월. 240일은 네, 맞습니다.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게 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모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주식이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 있는지 이평선 위에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식 가격이 주가가 주식 가격이 이평선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의 가격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보다 다 밑에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주식이 상승할 때를 좀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네, 이평선보다 이동평균선보다 전부 다 주식의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다 위에 있어요. 뭐 어떤 걸 매매하셔야겠습니까? 적어도 기술적인 거 빼고요. 가장 지금 이론적으로 어디에 있는 이동평균선보다 밑에 있는 거 아니면 위에 있는 거, 당연히 나의 주식의 가격이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정배열. 반대로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걸 역배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역배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당연히 주식이 주구장창 하락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락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죠. 빠질 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추세는 상방이다 하방이다. 올라가는 건 추세는 상방이고 떨어진 건 하방입니다. 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과대 낙폭된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또 과매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걸 하셔도 되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이거를 다뤄야 될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은 이 정배열 구간에서의
매매와 트레이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를 해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우리 투자자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내가 샀더니 빠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멘탈만 더 부시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샀더니 빠지고 팔았더니 오르고. 이거는 시장에서 초고수가 되시더라도 빈번히 계속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매를 하시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세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주가는 현재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주식의 가격의 위치가 어딘지. 자, 추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종목에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역배열을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이 터닝 포인트에 있는 종목인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성향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조는 똑같다. 뭐다? 다 정배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배열 종목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역배열이었던 종목이 지금 정배열로 가는 입구에 있느냐, 아니면 이미 그걸 끝내놓고 정배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종목이냐, 이거를 지금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아니면 단타로 매매를 하실 때도 이런 종목 안에서 하셔야지 힘이 더 크게 받고 더 큰 상승이 나오고 기대율 수익률 또한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배열에 관한 그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는 순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120일 평균선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서 저항을 맞죠? 120일 이동평균에서 저항을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120일 이동평균선의 설명을 잠시 드렸었는데 1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20일 동안이면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120일 동안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면 신뢰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상대적으로 5거래일 내가 움직였던 것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5일 이평선보다 120일의 이평선의 저항을 맞았을 때 이 힘이 상당히 강해서 뚫어내질 못해요. 5일선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붙으면 빡 하고 돌파는 해줄 수는 있지만 이 큰 그림을 봤더니 121선만큼은 정말 돌파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 나니까 당연히 평균 가격이잖아요. 6개월 동안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추세가 전환하는 시점이 옵니다. 언제? 121선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줘요.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줍니다. 그건 뭐냐? 이제는 하방을 끝내고 상승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초입에 어느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동평균선 120을 돌파하고 나면 바닥에서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이동평균선 밑에 깔리거든요. 이걸 우리는 돌파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 뭐 단기 이평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돌파를 하고 봤더니 어느 순간 주가는 이동평균선 밑에서가 아니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체크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그동안 저항을 맞았었는데 이제는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동평균선 저항을 먹고 빠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오르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단타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법도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눌림목도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이 이동평균선. 다 이동평균선. 돌아보면 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저항과 지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한 단계 레벨이 그냥 그 다음 단계라 만약 반응이 좀 좋다 하면 이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던 아니면 뭐 중장기를 하시던 어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네, 이 역별 구간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복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단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좀 길어져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에코프로 상승 시의 추세를 한번 봐볼게요. 상승 시 오늘 보니까 할 게 많네요.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밑에 있죠. 결과론적인 게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상승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런데 빠질 때 한번 볼까요? 똑같은 종목이니까. 어느 순간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고, 그렇죠? 이탈을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는 제가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어느 순간 주가가 빠지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고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맞고 추세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다르게 보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이거를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월봉으로 보는 겁니다. 또는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월봉 한번 볼까요? 계속 올라가죠. 5월선을 타고 계속 강력한, 그죠? 주가의 흔들림이 나왔던 달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일봉상 흐름을.
월봉상 음봉이 하나 잠깐 나왔을 뿐인데, 그죠? 이때겠죠. 5월 달일 겁니다.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이 나와주죠. 돌파가 나오는. 이게 이동평균선 힘이에요. 자, 월봉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갈 때 이동평균선을 깬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방에 나올 때 월봉의 이동평균선을 봤더니 깨져. 조금 더 빠르게 보실 것 같으면 월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시면 되죠. 주봉 여기겠네요. 적어도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가 충분히 가능했다. 근데 사실 이거 에코프로 같은은 여기서 다 힌트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크게 이슈를 못 봤던 종목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이제는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주식에. 그런데 그동안 주구장창 빠지게만 했던 종목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 건 이제는 추세 전환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방 추세에서 상방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그럼 반대로 똑같아요.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사야 되죠. 그럼 팔 때도 어디서 판다? 끝까지 먹고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거예요. 하방 추세를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무릎에서 사서 매수해서 끝까지 먹고 어깨에서 파는 거. 왜? 추세가 끝났으니까요. 최고점에서 매도하면 무조건 좋겠죠. 근데 신도 아니고 어떡해. 고점이다 판단하고 매도하면은 더 올라가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은 맞추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지 추세를 깨고 이제는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주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반응이 좀 괜찮으면요 앞으로 좀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내용들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 게 상당히 많네요. 제가 영상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종목 추천도 좋지만 이런 것도 가끔씩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좀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